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도면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면 환경 설정하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선 그러니까 도면의 크기, 즉 종이의 크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화면에다가 마킹을 해주죠. 자, 여러분들은 용지를 사무실에서 용지를 볼 때 아마 A4, A3, B5, B4 혹은 B3 이런 용지들을 보셨을 겁니다. A계열의 용지와 B계열의 용지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지 들어보셨나요? 모조지 전지 그러잖아요. 그 전지가 B1이에요. B1, B0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지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계열은 없어요. A계열의 종이와 B계열의 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는 A계열을 씁니다. B계열은 어디다 쓰냐면 인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문지를 인쇄한다고 가정해보죠. B0에다가 인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시죠. 그러면 B5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인쇄하기 위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쓰는 건 B계열의 종이고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종이는 A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계열의 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A계열이 도면이고 B계열은 인쇄용입니다. 자, 가장 큰 거부터 해보죠. A0, A1, A2, A3, A4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요,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세로를 안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도면은 가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로를 안 그려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A4 용지만 세로를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면을 철할 때 여기를 묶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죠. 보통은 여기를 묶고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를 묶고 이렇게 못 넘겨요. 근데 A4는 어때요? 여기를 묶고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여기를 묶고 이렇게 넘기거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4는 그래서 세로를 허용합니다. 그럼 그 외에는 다 가로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종이를 쓸 때도 그럼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세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 A0와 A1, A1과 A2, A2와 A3, A3와 A4는 전부 다 딱 절반입니다. 이렇게 절반 접으면 딱 한 사이즈 아래 종이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가로가 더 길죠? 근데 여길 절반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절반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세요. A0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89mm 곱하기 841mm 이렇게 됩니다. 절반 접으라 그랬죠? 절반 접어서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와요? 841이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 가로는 2분의 1로 줄이면 돼요. 594 594 420 420 297 297 2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종이 사이즈 5개 외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CAD를 배웠고 설계를 하는데 종이 사이즈를 못 외운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841-1189 전화번호로요. 그러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음률이 잘 맞아요. 841-1189 그러면 음률이 잘 맞습니다. 또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게 종이야 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841-1189 그러면 외우기 쉽죠. 그리고 쓸 때는 1189, 841 그 다음에 뒤에 게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건 2분의 1 841-594 594-420 420-297 297-210 그러면 이렇게 A0부터 A4까지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설계 용지는 이렇게 두 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 A2하고 A3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A2에다 설계를 했어요. 저는 손으로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A2에다가 손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기본 용지였어요. 근데 CAD로 넘어오면서 A3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A3에다 출력을 해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린터는 들어보셨죠? 아래 제가 프린터와 플로터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프린터, 플로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로터, 프린터. 설계를 하기 위해선 프린터라는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플로터라는 장비를 써요. 저 플로터는 A0까지 출력해주는 장비를 플로터라고 합니다. 커요. 이만해요. 이만하고 용지가 롤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위에서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쇄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좋은 거는 그 자동 커팅이 달려 있어가지고 인쇄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인쇄 딱 하고 커팅까지 딱 해줘요. 저 플로터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플로터가 많이 비싸요. 감이 안 오시죠? 많이 비싸다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플로터를 새 걸 여기다 딱 한 대 살 거예요. 그러면 제네시스 풀옵션 여기를 한 대 딱 세워 놓는 거예요. 플로터가 그렇게 비싸요. 제네시스 풀옵션을 여기다 그냥 딱 놀리는 거예요. 중고 한 10년 된 거 있잖아요. 중고 10년 된 거. 그런 거 경차 한 대 값이에요. 많이 비싸요. 심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플로터를 못 써요.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린터 A3 나오는 건 많이 싸죠. 네, 더욱이 뭘 써요? 복사기에다 연결해서 출력하죠, 요즘은. 근데 복사기가 A3까지 인쇄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복사기에다 물려놓고 그냥 출력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3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납품하려면 A2로 납품하셔야 됩니다. A3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좀 기업체가 큰 데들 같으면 다 A3로 납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3가 나오는 인쇄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A3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소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거기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A2가 그러니까 A2를 출력해서 저 A2를 철하게 되면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A3가 되는 거죠. 그래서 A3 책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다.
저 플로터가 좀 비싼 건 억대를 호가해요. 많이 비싸요, 저 플로터가. 자, 이해되셨나요? 종이 사이즈는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축척입니다. 자, 척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척도예요. 정확한 용어로는 척도입니다. 도면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사물의 크기는 어떤가요? 도면보다 클 수도 있고 혹은 도면보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에 표현하기 위한 비율 혹은 배율,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과 실물, 비율입니다. 이걸 척도라고 해요. 축척이라는 말이 있고 현척이라는 말이 있고 배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척은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척도는 이런 식으로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대 50.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도면이 1이고 실물이 50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실물이 50인데 도면에는 몇 미리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1mm로 표현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축척이라는 건 도면보다 실물이 큰 경우예요.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그린 것. 현척은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같은 것. 배척은 도면보다 실물이 작아서 크게 표현한 것. 그래서 축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대 50 쓰는 거고, 현척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1대 1 이렇게 들어가고요. 배척은 4대 1 이렇게 씁니다. 도면에서 그린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경에 있는 나사 같은 거 있어요. 안경 나사 정말 요만하죠. 손톱보다 훨씬 더 작죠. 얘 어떻게 그려요? 그대로 그리나요? 아닌 거죠. 더 크게 키워서 그리는 거죠. 이럴 때 배척.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집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면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작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땐 축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축척을 계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물을 측정해 봤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0,000mm고 세로의 길이가 8,000mm입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000mm에 8,000mm입니다. 그러면 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m에 8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m는 1000mm입니다.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놨죠. 그 1000단위 자릿수 뒤를 싹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1000단위 자릿수를 찍는 겁니다. 미터로 환산하기 쉬우라고. 설계할 때 센티미터는 거의 안 써요. 미터나 아니면 밀리미터를 씁니다. 원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써요. 근데 종종 미터로 잘 환산해요. 그러니까
그 천 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A3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척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멍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대학 가면 배워. 대학 갔더니 실문 나가면 배워. 현장 나갔더니 너는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니?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물의 2배를 합니다. 실물의 2배를 하세요. 그리고 종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축척이 나와요. 이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나와 있는 숫자 2라는 걸 경험을 해봤더니 적당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실물에 2배를 하는 이유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종이에 여백이 필요해요. 표제란도 넣어야 되고 치수도 넣어야 되고 제목도 넣어야 되고 방위도 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여백이에요, 여백. 1.5배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여백이 좁을 뿐이죠. 3으로 곱하면요, 돼요? 여백이 많이 남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해봤더니 저게 제일 적당하더라. 그래서 곱하기 2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갑니다. 자, 만 곱하기 2 나누기 420 47 나오네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르죠. 작은 걸 버립니다. 큰 쪽으로 맞춰요. 큰 쪽을 버리게 되면 큰 쪽이 도면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작은 쪽을 버리고 큰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버려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1대 53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1대 50은 있어요. 1대 50이 있고요. 1대 60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1대 50으로 할까요? 아니면 1대 60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전한 게 좋아. 1대 60. 아니야, 뭐 표현할 거 별로 없는데 그냥 가지 뭐. 한 3%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 1대 50. 근데 만약에 기준이 56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60으로 가야 되겠죠. 53이 나왔으니까 50으로 가든 60으로 가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게 남았을 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56, 57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못 가요.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팀장님한테 가는 거죠. 팀장님, 계산해 봤더니 한 53 정도 나오는데 50 쓸까요? 60 쓸까요? 그러면 이제 50 써, 내지는 60 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저는 1대 50 가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대 53이라는 건 기준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숫자적인 거고 현장에서 쓰는 축척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 축척을 쓰세요 라고 하는 축척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이 축척은 쓰지 말고 이 축척은 쓰세요 라고 하는 축척들이 있단 말이죠. 우린 그것들을 또 외워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쓰는 축척이요. 여기에 루트 2가 있습니다. 1대 루트 2를 써요. 축척에 루트 2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종종 나와요. 우리가 쓰지 않는 축척, 혹은 우리가 쓰는 축척이 아닌, 우리가 쓰는 축척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종종 루트 2가 나와요. 1대 루트 2가 있습니다. 있어요. 루트 2가. 단지 여기 현장에서 안 쓰니까 제가 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로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스케일자입니다. 이게 스케일자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1대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대2고 여기가 1대3이고 이쪽이 1대4고 1대5, 1대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 9는 없어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쓴다 그랬으면 얘가 스케일자가 사각형이 되거나 오각형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삼각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1, 2, 3, 4, 5, 6만 쓴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축척을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80, 90 같은 거 있잖아요. 80은 4의 2배죠. 우리가 암산할 수 있단 말이죠. 9는 3의 배수죠. 쉬운 것들. 25는 5의 배수죠. 120은 6의 배수죠.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것들만 쓴다는 얘기예요. 암산이 잘 안 되는 건 안 써요. 지금 140 빠져 있죠. 7 빠져 있죠. 네.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안 써버리는 겁니다. 축척을 계산하는 방법과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를 예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5,000에 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축척을 계산해 보시죠. 저는 축척이 이렇게 계산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하고 비슷한가요? 얘가 1대 70이 나오죠? 1대 80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 나오죠. 이건 60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 곱하기 2 나누기 297 67이죠. 1대 8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000 곱하기 2 나누기 594 1대 40이네요. 40.4 나오네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8 나오네요. 10,000 곱하기 2 나누기 594 33이고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8 나오네요. 그래서 1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하고 똑같이 나온 거 맞죠? 컬러는 색상이란 뜻이죠. 도면에 색상을 표현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는 이 컬러 명령어를 안 써요. 라인 타입 명령어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 두 개가 통합되어져 있는 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명령어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쓰시면 안 돼요. 누구 써야 되냐면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레이어가 라인 타입과 컬러를 통합해서 쓰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자, 먼저 컬러입니다. 자, 컬러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컬러 상자가 뜹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는 인덱스 컬러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트루 컬러를 눌러보면 트루 컬러를 쓸 수 있고요. 컬러북 탭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인덱스 컬러만 사용합니다. 자, 인덱스 컬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즉 색상에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1번 색상은 무엇, 2번 색상은 뭐, 3번 색상은 무엇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쓰는 것, 이게 색인 색상입니다. 인덱스 컬러예요. 인덱스 컬러는 가지고 있는 색이 총 256개입니다. 총 256개의 색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돼요. 트루 컬러는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린 트루 컬러 안 써요. 이 트루 컬러 어디서 쓰냐면 그래픽 작업할 때요. 그래픽 작업할 때 포토샵 아시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혹은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같은 이런 그래픽 작업할 때 트루 컬러를 사용합니다. 색상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인덱스 컬러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냥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한 개의 색상을 최대 2의 8승계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2의 8승계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혹은 256 컬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의 8승이 10진수, 그러니까 2진수 2의 8승이 10진수 256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색상의 개수가 256개예요. 인덱스 컬러가 결국은 8비트 컬러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미술 시간에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자, 빛의 삼원색 뭐가 있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빛의 삼원색이요. 네, 빨간색 있었죠. 또 초록색 있었죠. 또 파란색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걸 줄여서 RGB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만으로도 완벽히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 혹은 저런 빔 프로젝터, TV 전부 다 RGB 컬러로 색상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빨로파라고 배웠죠. 그죠? 네, 노란색. 또 뭐가 있을까요? 파란색이 아니고요. 사이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입니다.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색의 삼원색입니다. 낯설다고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한번 뜯어보세요. 잉크젯 프린터 열어보세요. 거기 잉크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인가요? 아니요. 마젠타하고 사이안입니다. 선홍색하고 하늘색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상 보이시나요? 잉크젯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레드, 사이안,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 M, Y, K 컬러라고 합니다. 뒤에 붙는 저 K가 뭐냐면 블랙이에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가지고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이 별도로 필요해요. 근데 블랙이 첫머리 글자가 B잖아요. 누가 가져갔어요? 블루가 가져갔죠. 그래서 B를 못 쓰고 K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색상이 컴퓨터는 이런 컴퓨터, 모니터, TV 이런 데는 다 RGB 색상을 쓰는 거고 프린터 같은 거는 CMYK를 쓰게 됩니다. 색상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럼 내가 작업을 할 때 RGB 컬러로 작업했어요. 그대로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요. 좀 다르게 나와요. 그 이유가 색상 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 더요. 자,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휴 값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원형으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원형으로 생긴 겁니다. 이 휴라는 사람이 화가이면서 미술 교수님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빨간색 랜턴하고 그러니까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을 이렇게 두 개를 비춰봤답니다. 빛이 섞일 텐데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레드와 그린이 섞이게 되니까 옐로우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 그린과 블루 랜턴을 섞어봤습니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사이안이 나오더라. 블루하고 레드를 섞으니까 마젠타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색상을 엇갈려서 써놓은 겁니다. 외우세요. 인덱스 컬러의 1번은 레드고 2번은 옐로우고 3번은 그린이고 4번은 사이안이며 5번은 블루고 6번은 마젠타고 7번은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명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줄 때 이름으로 부여를 해도 되고 혹은 색상 번호로 부여해도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RGB 컬러, CMYK 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배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9번까지예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거는 거 있죠? 저기가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이 중에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입니다. 표준 색상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컬러 피커가 쭉 있죠.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 다시 레드. 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다가 제가 레드라고 했습니다. 서클 빨간색으로 그려졌나요? 컬러 옐로우 맞나요? 컬러 3번 컬러 4번. 자, 어떤가요? 이름으로도 그 다음 번호로도 들어가죠. 1번부터 255번까지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컬러 명령을 보시면 자, 여기가 1번부터 9번이고 이 위에 쪽이 짝쓰고 이 아래쪽이 홀수입니다. 이렇게 가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에 20, 21 이렇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여기 컬러 번호가, 인덱스 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번이 255번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색상이 부여가 됩니다. 자, 좀 쉬셨나요? 자, 이번엔 역시 컬러 명령어를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입니다. 기본값은 여기 바이레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바이레이어가 기본값이에요. 얘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바뀝니다. 무슨 의미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란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죠? 컬러와 라인 타입은 직접적으로 안 쓰고 어디서 쓴다고요? 레이어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 레이어가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눌러보시면 돼요. 자, 노란색 바뀌었나요? ESC 키. 다시요.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색 클릭해주고 ESC 키. 자,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렀다 떼주세요. 이걸 속성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성창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속성창은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숫자 1이에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숫자 1입니다. 자, 선택하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여기 컬러도 나오고 라인 타입도 나오고 레이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지오메트릭, 즉 XYZ의 중심 좌표, 반지름, 다이아메터 지름이죠. 원둘레, 면적까지 이렇게 딱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이거 클릭하면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550 혹은 뭐 500 바뀌어요.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면 여기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셀렉트 컬러 누르면 여러 가지 색상이 나와요. 선택한 다음 OK. 그러면 이와 같이 색상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단축키는 M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 옵션입니다. 자, 누르면 매치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소스를 선택해 달랍니다. 원본을 선택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선택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죠. 얘가 지니고 있는 속성의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목적지가 될 객체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본이 지닌 속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8비트 칼라에서 256이라고 적어놨죠. 근데 8비트 칼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2에 16비트 칼라도 있습니다. 2에 16승도 있어요. 그리고 2에 24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에 32승도 있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2의 8승계까지 표현하는 것. 얘는 최대 색상 표현 개수가 256개고요. 얘는 64,000개 정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1,600만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똑같아요. 1,600만 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2의 24승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투명도가 들어갑니다. 투명도 바로 2의 8승계 요만큼이 더 들어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GIF 이미지 있습니다. 그게 8비트 포맷입니다. 다시 말하면 GIF 파일은 256개 이상은 저장하지 못해요.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JP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쓸 수 있어요. 24비트 칼라는 여러분들 혹시 BMP 파일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라인 타입, 그 다음에 선택하고 셋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셋 커런트. 커런트가 현재란 뜻입니다. 커런트가 현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 현재 선 종류가 센터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케이. 라인을 그려볼까요? 센터인가요? 그러니까 중심선인가요? 아니면 실선인가요? 실선으로 보이죠? 확대합니다. 중심선으로 나오나요? 선의 모양이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선의 모양이 어떤가요? 지금은 실선으로 보이죠. 확대를 해야만 선의 모양이 보이죠. 네, 이거 적용하는 명령어가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명령어로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그러면 여기에다 배수를 적으면 됩니다. 5배. 자, 10배. 선의 모양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20배. 모양이 커지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얘가 A4 사이즈입니다. 아니, A3 사이즈예요. 얘를 40배 키웠습니다. 자, 어떤가요? LT 스케일 1. 지금 40배인데 실선으로 보이죠? 확대하면, 계속 확대하면 비로소 중심선으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자, 라인 타입 스케일 그래 놓고 지금 제가 축척을 40 줬잖아요. 40배.
한 번에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축척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20배. 이 정도가 되면 무난합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을 얼마로 주셔야 되냐면 얘가 축척 값에 2에서 3 사이, 축척값 나누기 2에서 축척값 나누기 3 사이가 가장 무난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선 모양이 ISO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엔 좀 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 모양이 커요. 그래서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줄여서 씁니다. 여러분들은 축척값에 2분의 1로 맞춰놓고 쓰시면 딱 맞을 거예요. 지금 1대 40도면입니다. 얘가 1대 40도면이에요. 그러니까 40에 나누기 2,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0. LT 스케일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좋네요. 자, A3 사이즈 420에 297이죠. 얘를 40배 하면 420 곱하기 40 16,800이네요. 자, 그 다음 297 곱하기 40 11,880이네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그려보시죠. 가로 세로 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을 그려서 선종류 축척까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때 선종류 축척은 얼마를 주면 돼요? 20을 주면 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선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점세선으로 바뀌었죠? 다시 볼까요? 은선으로 바뀐 거 맞죠? 다시 볼까요? 컨트롤 1키 누르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선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쓰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클릭해주면 이렇게 금방 선의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먼저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다 맞춰 놓으세요. 캐드를 쓰실 때, 캐드로 설계를 할 때 레이어를 안 쓴다? 그러면 설계를 헛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캐드를 열심히 했는데 레이어를 안 쓴다? 그러면 설계 못한 거랑 똑같아요. 오토캐드는 레이어로 시작해서 레이어로 끝납니다. 근데 이 레이어라는 것이 오토캐드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포토샵에도 레이어가 있고, 스케치업에도 레이어가 있고, 뭐 3D 맥스에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다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층이란 뜻입니다. 층. 1층, 2층, 3층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겹겹이 쌓여서 생긴 층이 있죠.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층이라고 하죠. 층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바로 그런 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스츄리 같은 경우 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드에서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요. 지금 제 앞에 투명한 아크릴 있죠. 투명한 도면을 겹겹이 쌓여놓고 설계하는 것.
이걸 레이어의 개념으로 봅니다. 여기다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투명한 도면 또 넣어놓고 설계하고 또 투명한 도면 놓고 설계하고 또 투명한 도면 놓고 설계하고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CAD의 레이어는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들 어려워해요.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개념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투명한 도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시죠.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명령어 실행하거나 여기 레이어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요 아이콘 4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스테이터스 위에 아이콘 4개 있죠. 이렇게 4개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아이콘 얘가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아이콘이 레이어 삭제할 때 쓰는 거고 네 번째가 set current입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제가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레이어 또 만들었습니다. 외형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만들어 보죠. 수문선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문선, 외형선, 중심선. 그냥 한글로 만들었어요. 한글, 영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라 놓을 수 있어요. 레이어의 이름, 레이어의 속성,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선의 굵기. 이걸 통칭해서 봐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봐야 돼요. 컬러, 라인 타입, 선 굵기. 이걸 동시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누르면 돼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라인 타입이 나옵니다. 중심선이니까 센터로 놓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선은 빨간색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1mm입니다.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컬러 따로, 라인 타입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레이어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심선을 한번 맞춰보시죠. 빨간색이 라인 타입은 센터에, 선 굵기는 0.1mm입니다. 아까 제가 선 모양 설명하면서 0.5mm, 0.3mm, 0.1mm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컬러와 라인 타입과 선 굵기 이 세 가지를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건축이든 기계든 선의 중요도가 있겠죠. 선의 중요한 순서대로. 중심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이 중심선, 은선, 외형선. 그 다음 해칭선, 치수, 지시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기계 쪽에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1, 2, 3입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1, 2, 3번이에요. 색상이. 그 다음에 치수선 같은 경우 화이트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이나 문자 같은 경우 화이트 많이 쓰고요. 그 다음 해칭선 다시 레드 씁니다.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중심선,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치수, 문자, 해칭선, 그 다음 단열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똑같아요. 색상 번호가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근데 누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져요. 실무에서 쓰는 거하고 시험 볼 때 이 색상이 조금 달라요.
시험 볼 때는 마감선하고 마감선을 그린으로 놓는데 실무에서는 그린을 가구 쪽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안하고 그린은 가구 쪽에다 많이 넣고요. 문자 같은 경우 그린에다 많이 맞춰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선은 불로 맞고요. 단열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단열재가 마감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린으로 써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마젠타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단열재 같은 경우는 그냥 해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도면을 프로젝트 시작할 때 팀장님이 물어봐요. 너 레이어 어떻게 쓰니? 나는 이렇게 쓰는데, 전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맞추자. 그래 놓고 시작합니다. 서로 그게 이제 배려되는 거죠.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팀장님, 우리 레이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저처럼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쪽인지 건축 쪽인지에 따라서 레이어를 맞추시면 돼요. 자, 수문선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외형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린, 그 다음에 수문선이니까 히든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0.1, 0.2, 0.3 이렇게 주겠습니다. 아까 0.5, 0.3, 0.1 줬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지금 어떻게 줬나요? 0.3, 0.2, 0.1 줬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0.4, 0.3, 0.2 이렇게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의 굵기가 다르다라는 거고, 선의 굵기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그 다음 아주 굵은 선,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컬러와 색상까지, 그리고 선의 종류까지 한번 다 맞춰보시죠. 저는 선의 굵기는 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의 굵기까지 맞추셔야 돼요. 저는 선의 굵기를 뺄 겁니다. 제가 뺐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뺐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선 굵기를 쓰고 있거든요. 선 굵기가 여기가 0.1mm가 되면 선의 굵기가, 자, 지금 굵은 선으로 보이는 거 굵게 보이죠?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그런데 레이어를 바꾸는 순간 선이 이렇게 가늘어져서 안 보여요. 스크린 때문에 저는 선의 굵기를 쓰고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굵게 놓고 쓰고 있어요. 스크린 때문에. 그래서 선 굵기를 저는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쓰셔야 합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레이어로 맞춰놓고 라인, 수평선을 길게 그립니다. 다시 수직선을 길게 그려요. 자, 옵셋 60mm. 다시 레이어 맞추고 서클, 다이아메타 20, 다시 다이아메타 30. 그 다음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좀 잘라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다시 트림하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주면,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옵셋 3mm. 자, 선 연장하기. 자, 하나씩 지우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mm 선 연장하기. 그러면 칼라와 라인 타입을 이용한 예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레이어 다시 실행합니다. 이제 색상하는 거하고 선의 모양하고 선에 굵기 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바로 프린트요. 종종 이렇게 프린트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종종 이렇게 프린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린트가 금지 표시가 뜨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레이어는 출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했는데 어떤 부분이 출력이 안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할 건 바로 여기입니다. 프린트 부분에 출력이 이렇게 놓으면 출력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죠. 항상 여기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온, 프리즈, 락.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레이어에는 자,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THAW. 자, 가시성입니다. 크게는 가시성이고 두 번째는 작업 유무입니다. 가시성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하면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작업은 돼요. 오프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특이하게 작업이 됩니다.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작업도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돼요? 프리즈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얼렸다는 얘기예요. 프리즈가 얼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리즈란 단어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예요.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포리즌이죠. 근데 프리즈의 과거형인가 그래요. 프리즈, 포리즌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얼리니까 레이어가 얼었어요. 작업이 안 돼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자, 락을 걸었습니다. 락을 걸면 눈에는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프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도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락하면 눈엔 보이는데 작업은 안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중심선을 끄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죠?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파랗게 바뀌었죠? 꺼진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보세요. 지금 제가 화면 이동을 했는데, 자, 중심선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나오고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온오프입니다. 프리즈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즈도 똑같이 온오프, 화면에 보이고 감춰지고, 보이고 감춰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오프했습니다. 이거 오프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못 쓰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동하기. 이동 명령을 썼습니다. 전체 다 이동하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다시 레이어를 켜볼까요? 중심선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동하기 전부 다, 이거 자, 어떤가요? 따라온 거 보이시나요? 오프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됐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됩니다. 자, 현재 커런트 레이어를 오프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거 작업하는 레이어인데 이거 정말 끌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 끄기. Keep the current layer on. on으로 유지시켜 놓기. 자, 끌 겁니다. 주변에 꺼진 거 보이시나요? 서클. 뭐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계속 서클 그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켜보겠습니다. 원 그려진 거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이게 온오프입니다. 그에 비해서 프리즈는 커런트 레이어는 절대로 얼릴 수 없습니다. 커런트 레이어는 절대로 얼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꺼보겠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다시 켜볼까요? 중심선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껐다는 얘기는 난 이건 작업 안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쓰는 게 아니고 프리즈 소울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니, 자, 이동하기 모두 다 여기 선이 없어서 자요. 이동되어진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잠그기예요. 잠그기입니다. 레이어를 잠갔어요. 잠갔더니 이렇게 보여요. 이동하기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얘는 눈에 보이는데 선택은 되는데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동도 안 돼요. 중심선들이 주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자리를 맞춰주고 눈에는 보이는데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중심선들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온, 오프, 아니 온, 오프는 쓰지 말고 프리즈하고 락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인, 수평선 하나, 그 다음 다시 수직선 하나. 이때 60도 방향이네요. 라인. 자, 6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선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40도 더 가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60도, 이 선이 60도인데 여기서 40도 더 가니까 100도네요. 10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100도군요. 90도에서 네, 첫 번째 나온 여기가 100도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옵셋 55mm, 서클 반지름 8, 다시 서클 반지름 15, 다시 서클 다이아메터 8, 서클 반지름 15. 자, 라인 타입 스케일은 현재 축척이 1이죠. 그러니까 0.5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을 지우고요. 필요 없는 선 싹 지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서클 반지름 60,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다시 한번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리고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한번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역시 트림. 자, 옵셋 15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아니네. 옵셋 10mm, 아니 익스텐드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른쪽 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길게 선을 그리고요. 다시 라인 역시 선을 길게 그립니다. 얘네들은 중심선이에요. 이번 과제물은 중심선 맞추기입니다. 서클 반지름 7mm, 옵셋 7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추시면 되겠고요. 옵셋 20mm, 서클 7mm. 네, 트림으로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얘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거 잘못 잘랐네. 자, 다시요. 옵셋 77mm. 자, 여기 있습니다. 트림으로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워도 되겠고요. 얘도 지워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선에서부터 이 위로 61mm, 옵셋 61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레이어 맞추고, 다시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옵셋해 나갑니다.
자, 트림. 자, 다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매치 프로퍼티스. 다시 옵셋 32mm, 옵셋 35mm. 네, 여기 있네요.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트림. 네.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했고요. 자, 선이 여기 조금 더 길어야 되네요. 자, 옵셋 15mm. 바로 여기 있네요. 서클 12mm. 자, 이제 지워도 될 것 같네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선을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20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그리고 다시 트림.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선이 왼쪽으로 10mm, 옵셋 10mm, 옵셋 5mm. 네,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5mm, 5mm 이렇게요. 자, 여긴 중심선 지워도 되겠고요. 그 다음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하고, 보이시나요? 선 그려진 거? 네, 이렇게 경계 잡아서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 트림, 나머지 트림. 자, 선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옵셋이죠. 자, 옵셋 3mm, 익스텐드, 옵셋 3mm, 익스텐드. 자, 여기는 트림. 자, 똑같이 옵셋 3mm, 선 연장하고요. 다시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옵셋 3mm,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삭제하고. 네, 여기는 그냥 이대로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쭉 만들어 봤습니다. 중심점을 찾아서 모양을 그려 나가시면 돼요.